네, 안녕하십니까. 3월을 운영하고 있는 카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저번 동영상 그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UI 부분이나 기능 부분, 기본적으로 다이나모 UI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거 이어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직접 코드를 붙이면서 어떤 게 이제 다이나모인지 감을 잡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려드린 PDF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헬로우 다이나모 2편입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작업 공간, 이쪽 이제 제일 큰 영역을 그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캔버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기능들을 붙이고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검색도 하실 수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검색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오른쪽 이 상단 보시면은 이 모드 전환 기능 통해서 오타가 났네요. 제가 하단이라고 올렸는데 상단입니다. 상단 보시면은 이렇게 모드 전환 기능 통해서 미리 보기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물 딱 봐도 결과물 같죠. 이거는 이제 노드들과 와이어들을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탭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뭐가 열려 있는지 이쪽 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탭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보기 어려우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줌 그리고 이게 줌인, 줌아웃 이건 이제 핏 딱 맞추는 거. 그리고 이제 무브 펜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네요. 미리 말씀드렸나. 그래서 작업 공간에서 이 탭을 사용하시면은 작업을 검색도 할 수 있고 그 작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여기서 새로 여시면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나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다이나모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작업 공간에 하나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중에 업데이트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의 프로젝트만 열 수 있다는 거고 이 뒤에 커스텀 노드를 해보시면 이렇게 커스텀 노드는 계속 추가를 하면서 이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커스텀 노드라는 것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나 만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패키지화 시켜서 이렇게 커스텀 노드로 저장하면은 예를 들어 이게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딱 이렇게 하나의 노드로 압축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커스텀 노드고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보기네요. 예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예제가 없네요. 일단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이나모는 그 이렇게 그래프하고 3D를 작업 공간에서 이거 아까 이 버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검색 버튼이나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이동 그리고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차라리 하나 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안 나와 있네요. 아무튼 지금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어서 키자마자 지금 코드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치 않게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로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웬만하면은 오토매틱으로 두시지 말고 매뉴얼로 두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건강에 이로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왜 뜨는지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고요. 왜 떴죠? 패밀리에서 만들 수 지금 이 노드는 그 레빗 프로젝트에서는 쓸 수 없는 노드고 그 레빗 패밀리 에디터에서만 쓸 수 있는 노드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어쨌든 확인을 위해서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지체가 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밀리는 뭐 아무거나 하나 주시고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걸로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나중에 제가 API, 레빗 API 강의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말씀드리면 레빗은 현재 그 프로젝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하고 패밀리가 있죠. 두 개가 일단 프로그램적으로 다릅니다. 좀 기능이 레빗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그러니까 SDK라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레빗에서 사용자가 에드윈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 기능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 패밀리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기능이 이것은 패밀리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뭐 이런 오류가 떴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어, 저런 오류가 떠도 슬기롭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참 매뉴얼로 돌린다는 걸 또 실행이 되고 있죠.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실행이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마 포인트 라인 있는 거 보니까 선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선은 아닌 것 같고 또 내려갔다네. 이번에는 아까 우리하고는 다르죠. 뭐 생겼네. 생겼는데 왜 에러가 나지? 되게 희한하네요. 아무튼 저는 저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 나중에 알아보고 이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 값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면은 여기서는 노드를 마우스 휠 버튼으로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결과 값을 보고 싶어요. 더 크게. 그러면은 이 버튼을 통해서 이것들을 오토마크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얘를 누르면 이렇게 얘 자체가 보실 수 있고 회전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클릭한 채로 이렇게 마우스를 돌리시면은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네요. 이거는 뭐 쉽게 이게 이건가? 아니구나. 쉽게 그냥 이렇게 있는데 핏으로 맞추기, 또 좀 떨어져 있는데 핏으로 맞춰서 보기,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기능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마우스 기능은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이건 노드라고 하고 이건 노트라고 하고, 여기는 작업 공간이죠. 작업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검색이나 뭐 레이싱, 그다음에 이런 펜 기능, 피트 스크립트 기능들에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노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제거, 그리고 그룹 만들기, 뭐 브리즈는 이렇게 얼리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나 뭐 라벨 붙이고 도움말 접근이나 로우 데이터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접근하고, 여기 노트에 대해서는 딜리트, 에딧, 그룹 작성, 뭐 이렇게 크게 오른 마우스 버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 기능은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건데 뭐 중복된 내용이고, 이 작업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 검색을 뭐 서클로 했었죠. 검색이 안 돼. 서클로 하시면은 이쪽에서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드 레이어 자동 정리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되게 막 깔끔한 것처럼 보여도 작업하다 보면 막 이렇게 날라가 있어요, 노드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보기 안 좋고 나중에 본인 머리도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에디트 가시면은 온라인 셀렉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쭉 잡으시고, 아니면 요거 클린업 기능이나 이건 자동 정리죠. 그다음에 온라인은 어디에 맞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동 정리 기능이었고,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다이나모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동영상에서 첫 번째는 인트로덕션이었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 그 원의 중심점으로부터 뭐 반지름을 넣고 원을 만드는 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지금 작성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입니다. 목표하고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게 우리는 어떤 기능을 원할 때, 원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방식으로는 프로그램은 처리를 못 해주고요. 그거는 이제 저기 인공지능 쪽이고, 여기하고는 좀 번지수가 다릅니다. 이쪽은 이제 규칙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규칙을 지정을 해주는 프로그래밍 방법을 뜻하는 부분이고, 그쪽 인공지능 쪽은 주로 사례 기반, 그러니까 이건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 아무튼 그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머신러닝, 뭐 머신러닝도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례 기반으로 기계를 학습하는 거니까 좀 프로그램의 큰 범주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명확히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원을 만들고 싶냐, 중심점으로부터 반지름이 R값이 있을 때 그 R값으로부터 홀을 돌려라,
원주를 돌려라.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설정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데도 문제가 없고 잘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어트랙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어트랙터 포인트로부터 얼마나 큰 원을 작성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학식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죠. 프로그래밍은 다 수학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드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있으니까 저장하지 말고 새로운 파일 하나 여시면은 먼저 이쪽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오메트리에서 전 검색 기능 안 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만들 거니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원을 만들 거니까 원에 있겠죠. 이쪽에서 중심점으로부터 뭘 찾는 게 있나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당겨 넣습니다. 아니면 클릭하셔도 중앙에 들어옵니다. 네, 그게 이 얘기였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만들어 보도록 하죠. 갑자기 확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검색을 해볼까요? 일단 넘버가 필요할 거고, 하나씩 거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포인트는 일단 일단 포인트가 필요할 테니까 포인트들을 묶는 포인트 i 코디네이트 이게 코디네이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당겨놓고 x, y, z를 정의하는 넘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버를 이렇게 하나 찾아서 세 개를 복사 붙여넣기 해보죠. 서 넘버를 이렇게 x 값과 y 값 z 값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얘는 x는 0에 놓고 y는 10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빨간 선 x, 초록선은 y, 파란 선 z고 x 0,에서 계속 오토매틱으로 매뉴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x, 에서 y 10으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센터 포인트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안 생기네요. 왜냐면은 라디우스가 없어서. 그러면은 라디우스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바이 클라우드 코디네이츠로 할 수 있고 넘버를 복사해서 넣고 또 마찬가지로 x값과 y값 거리를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x값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한번 10 정도 10, 20 정도 두고 이것은 9 정도 넣고 런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점으로 삼고 여기까지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넣어주시고 런을 다시 눌러보시면 에러가 나네요. 한번 부타일관과 매칭 이거는 이제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만 지금 생성이 돼 있죠. 1차원의 객체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좌표만 갖고 있는데 원을 만들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뜻하는 반지름, 즉 2차원 선분이 필요하죠. 그 선분을 정의하는 노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규칙을 설정한 것은 하나하나씩 세세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디스턴스 2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마 예제 파일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넣어주고, 그리고 이것을 넣어주고, 얘를 여기다 넣어주죠. 그래서 런을 누르면, 네, 이번엔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프로그래밍이고요.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그냥 날 것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같이 보실 수 있고, 저는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다 나와 있네요. 잡지를 괜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드 제가 방금 연결한 거를 나와 있는데 쉽게 이쪽이 화살표 이렇게 나와 있는 쪽이 아웃풋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화살표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그 노드 포트라고 하는데 이 노드 포트의 인풋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숫자 값을 이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포인트를 만들고 포인트를 지오메트리로 보내고 지오메트리는 더블 값으로 라디우스로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드를 관계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넘버 슬라이드 썼네요. 넘버 슬라이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쭉 나올 예정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이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3D 아까처럼 눌러보시면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업 표시줄에는 익스큐션 바라고 하네요. 작업 표시줄에는 오토메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매뉴얼 모드로 해서 나오네요. 런을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매뉴얼로 두시고 런으로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추가하기. 이제 어트랙터 포인트를 통과하는 원을 작성.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만든 코드에 이제 코드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으면은 제가 원하는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그거 같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선 코드 블럭, 디스턴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코드 블럭을 코드 블럭은 여기 화면 더블 클릭하면은 생겨요. 네. 여기 이것도 많이 쓰는 건데 코드를 직접 쓸 수 있어서 코드 블럭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코드를 쓸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추가하고 그 다음에 코드 블럭에 코드를 씁니다. X값과 Y값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에서는 항상 자신이 쓴 코드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거 따옴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첨자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아무튼 이거 세미콜론 맞다. 세미콜론을 붙이셔야 코드로서 코드로서 반영이 되고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 미지수 x와 y값 x를 나누는 이런 그 노드를 여러분이 지금 방금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이 디스턴스 값을 x 값에 넣고
그리고 얘는 지금 이쪽으로 x값으로 넣었고 이 결과값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당겨지고 없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설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당겨서 빈 화면 클릭하시면은 노드 이 와이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넘버 슬라이드 써보겠습니다. 넘버 슬라이드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고, 1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내리시면 맥시멈 정하실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늘릴 때마다 스텝 단계가 0.1씩 나간다든지, 뭐 10으로 해놓으면은 10, 20, 30, 40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고, 최소값 정할 수 있고, 이거는 설정하시기 편한 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시고, 한 3.5 정도, 3.5 정도, 2.9 뭐 이런 작은 숫자로 얘네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원을 만들어서 이제 아까 크기보다 좀 작아지는 원이 나오겠죠. 그쵸? 자, 보시면은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실행값이 파란색으로 나오죠. 파란색 포인트.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 포인트고, 그다음 디스턴스 2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하고 이건 또 안 나와요. 이런 게 이제 다이나모하고 그래스퍼하고 차이점인데, 좀 그래스퍼는 이런 것들 바로바로 나오는데 다이나모는 좀 안 나오는 게 좀 있습니다. 디스턴트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정의를 해서 아까는 그것을 바로 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큰 원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요 값을 내가 지금 만든 수식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 작은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하시면서 원하시는 기능들을 붙여나가시면 됩니다. 처음엔 작은 단위 기능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기능에서 점점 추가되는 코드를 작성해 나가시는 게 프로그램의 법칙이고, 법칙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엔 반복 기능이네요. 사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이 반복 기능 때문에 만드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저렇게 원을 그리고 하나 그리겠다고 저렇게 삽질을 하고 앉아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레빗에서 원 하나 추가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20만 가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심지어 크기도 다 다릅니다.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 포인트에는 반지름이 1, 이 포인트는 반지름이 10, 이런 원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앉아 있는 거는 진짜 아니 뭐 저는 때론 노가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짤 머리가 있을 시간보단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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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 보면은 금방 그리죠.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변수를 통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장점은 이제 알트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나와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건물의 파사드에 적용을 한다고 하실 때, 이 모양이 결코 이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넘버 슬라이드 이렇게 조정하면서 원의 크기나 아니면은 이 포인트 어트랙트 이 포인트를 이렇게 막 움직여가면서 그 그라데이션을 좀 밑을 변경하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건축 시장에서 이쪽 비주얼 랭귀지를 건축가들이 컨트롤하는 이유가 되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델 언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겠지만, 모델 언어뿐만 아니라 기능 언어도 이것은 프로그래밍 도구이기 때문에, 다이나모는 프로그래밍 도구이기 때문에 기능에도 충분히 관여를 할 수 있고,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개발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반복 기능이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다 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이 노드대로 한번 다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시퀀스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반복을 정의하는 용어인데요. 보통 저쪽에서 많이 써요. 그 비디오에 대한 시퀀스를 조정한다고 하죠. 반복을 조정을 하는 내용인데, 어, 먼저 포인트, 스타트 값과 시작 값과 그 다음에 몇 개 할 건지를 이렇게 같은 값으로 두시게 되면은 어, 일단 에러가 나겠죠. 실행이 안 되거나. 그쵸. 뭐가 필요하냐면은 amount range expression은 반드시 인티저로 표현이 돼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지금 이 자료형, 넘버의 자료형이 소수점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료형을 아까 말씀드린 건데 컴퓨터는 이 소수점 0자리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 인티저 정수가 아니라 이제 소수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생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정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정수로 바꿔버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수로 변환하는 것은 그 컨버팅 하는 것은 플래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정수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이 시퀀스 보시면은 지금 누ル값인데 에러가 나서 누ル값인데 사실 리스트가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은 점들에 대한 리스트가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은 시작 값을 넣고 그 양을 10개로 맞췄기 때문에 10개에 대한 점의 좌표가 나올 텐데 10개가 아니구나. 아무튼 그 좌표가 나올 텐데 그 리스트들로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 덩어리인데 이것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리스트 점좌표에 대한 것들을 뭘로 바라는 자료형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바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의 모양이든 간에 하나로 이렇게 바로 통일시켜버리는 되게 그 좋은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긴 하는데 그 메모리 관리가 좀 안 돼서 개발자들은 좀 나중에 인티저 막 이런 식으로 다 정의를 하고 하는데 이 바란 유형은 어쨌든 이런 편의성 측면에선 좋긴 합니다. 요즘 컴퓨터는 그런 거 그렇게 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플래튼이란 것을 통해서 여기 있는 자료형을 다 넣어주게 되고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됐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바값이 넘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고 아 참 이 스텝도 넣어줘야 돼요. 어, 이거 순서가 틀렸네요. 어쨌든 넘버를 여기다 넣고 어마운트도 여기다 넣고 스텝도 여기다 넣고 스텝은 2라고 적어보도록 하죠. 지금 저도 뭐가 나올지 미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그래서 이 시퀀스에서 나온 것은 포인트의 x값과 y값으로 정렬을 하고 이 포인트는 리스트로 보내고 그냥 뜯어주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이 나와요. 얘를 눌러보시면은 지금 값이 뭐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바를 지오메트리에 넣어주고 런을 누르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기네요. 그 리스트 들어오신 거 보이시죠?
그 제가 말했던 리스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를 하단으로 연결을 하고 코드 블럭을 통해서 라디우스 그 다음에 이 자료형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센터 포인트로도 연결을 시켜서 지금은 라디우스만 들어가 있는 반지름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중심값도 다 뿌려줘야죠. 그러면 이렇게 원들이 배열이 됩니다. 네, 배열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좀 더 이제 반복적으로 처리를 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상하네요. 근데 그림하고 다르네요. 원래 이런 건가? 한번 돌려볼까요? 스텝을 10개. 이 스텝 같은 경우에는 배열되는 거리를 뜻하는 건데 뭐 딱히 잘못한 부분은 없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나오네요. 제가 뭐 잘못했는지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포인트를 직접 조정해서 이 점의 위치를 바꾸는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도 써있네요.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프로그램의 코드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만이 신뢰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조작해서 수정하는 기능은 그냥 가능은 한데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됐습니다. 클릭을 하고 되는데 X값 떼고 눌러서 여기서 안 되는데 전 패널 선택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막혔나요? 막힌 것 같은데요. 이 기능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XYZ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다이나모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업데이트 되면서 없어진 기능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없는 얘기로 그냥 있어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없는 얘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은 좀 마무리가 됐네요. 아직도 지금 이 결과가 왜 제 거랑 다른지 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다이나모를 이런 식으로 실행, 그, 편집을 하면 되고,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추석인데, 다음 주는 많이 쉬니까 진도 좀 쭉쭉 빼보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는 반발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안 됐던 부분 추가 설명드리려고 동영상을 다시 붙입니다. 됐죠? 제가 그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어,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 보면은 좀 간과를 하더라고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트가 보시면은 0부터 9까지 즉 10개가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어마운트를 넘버 10가지로 지정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리스트가 하나 생겼던 이유는 여기 와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레이싱이 쇼티스트부터 롱게스트 그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는데 쇼티스트를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리스트가 하나짜리 리스트 하나짜리에 10개짜리 이제 원을 만드는 기능이고 0번부터 시작합니다. 0번부터 9번까지 10개를 만들어내는 건데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10개짜리에 가로 10개짜리에 세로 10개짜리 X, Y 배열되는 것도 리스트도 X, Y에 맞게 배열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10개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인스턴스 값들도 10개씩 모두 다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추가 설명드리려고 다시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